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말이 시작부터 꼬였네요. 오늘은 5월 26일 11주차 선수운동관리와 처방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11주차가 됐어요. 또 우리가 학기 초에 또 동영상으로 어색하게 인사를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아쉽지만 우리가 또 강의실에서 대면을 하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충분하게 또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식 습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야 할 건강을 관리해드리는 이제 건강 전문가, 운동 전문가, 트레이너로서 사실은 또 국민들 건강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곧 이제 아마도 기말고사 때는 또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조금 뵐 가능성이 큰데 그때 또 아쉬운 마음을 또 인사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한 학기 아쉬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잘 또 마무리 아닌 마무리를 벌써 마무리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무튼 잘 또 적응해 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연성 훈련 프로그램 처방과 관련돼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지지난 시간 또 우리가 신경과학 원리, 그 다음에 움직임 조절 이론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간단하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유연성 훈련 프로그램 처방, 그 다음에 코어 훈련 프로그램 처방, 뭐 심폐지구력 훈련 프로그램 처방, 뭐 이런 밸런스 훈련 프로그램 처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아마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이제 근력 강화, 절대 근력 강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들어왔을 텐데 신경과학 원리와 움직임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러한 원리 또는 이론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해지셨을 테니 그런 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지금 뒤에 하고 있는 유연성, 코어, 밸런스, 뭐 민첩성,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입체적으로 좀 더 재밌게 좀 더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유연성 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심플하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신경과학, 움직임 조절 이론과 관련된 것들이 아직도 나는 어렵다 하면 반복 시청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보고 또 보다 보면 또 다시 한번 와닿을 수 있고 또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말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트레이너 또 그냥 주변에 많은 트레이너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좀 더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들이 쉽게 모르는 다른 동료들 다른 우리 좀 경쟁자 아닌 경쟁자들이 좀 모르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고객들, 선수가 될지 일반인들이 될지 우리 재활하시는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전문가적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습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신경과학 원리와 움직임 조절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또는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유연성과 관련돼서 유연성의 특징, 구조적인 관점, 신경학적 관점을 우리가 잘 응용해서 한번 유연성 훈련 프로그램 처방을 내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카톡에서 또 갑자기 막 뭐라고 했었죠. 굉장히 단순하게 늘리는 스트레칭은 효과가 없다라고 정적 스트레칭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분명히 제가 강조해서
더 중요한 것들이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뒤에 있는 퀴즈만 확인하고 제출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좀 다른 수업 시간이 조금 듣기 어려웠던 내용들 제가 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게 이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누구는 굉장히 그거를 조금 제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누구는 여전히 그냥 대충 이게 정말 소중한 지식인지 정말 좋은 지식인지 안 좋은 지식인지도 구별을 아직 못한다는 건 굉장히 저는 아쉬움이 조금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힘이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는 굉장히 어렵게 지식을 습득한 건데, 그거를 우리 학생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어렵지 않게 조금 제가 경험했던 이 아쉬움을 담아서 전달해 드렸던 건데, 여전히 또 쉽게만 받아들이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분들이 몇몇 분이 계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네, 그런 분들은 짧게는 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성적이 잘 안 나갈 가능성이 크고, 길게는 좋은 트레이너로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에 좋은 선수 트레이너, 좋은 이런 트레이너가 될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 좀, 그거는 저의 선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충분히 책임감이 있는 자세만 있다고 하시면 그 또한 아쉬움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적 스트레칭은 사실은 단순하게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고 단순하게 관절의 유연성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학적으로는 뭐가 있다? 머슬 스파인들이라고 하는 반사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전이 있기 때문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쫙 늘어지려고 하면 반사적으로 경직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절의 유연성, 관절의 움직임, 관절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 관절 움직임의 유연성까지도 필요하고, 선수들에게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 이런 움직임을 고려해서 우리가 유연성 훈련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더 효과적이고, 몸이 부드러워졌다는 거는 움직임 또는 근육 또는 에너지들을 효율적으로, 뻣뻣하다는 거는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쉬고 수축하는 것과 정말 내가 힘을 써야 할 때 쓰고 빼야 할 때 뺀다고 하면 굉장히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근육의 이런 에너지들을 쓰고 썼다 뺐다 계속 쓰고 있는 것보다는 썼다 뺐다 하면, 굳이 표현해서 자동차 연료를 치자고 하면 연료 효율성, 연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덜 지칠 수도 있고, 당연히 좀 부드러운 자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건, 야, 힘 빼고 해라고 나오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딱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자세로,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호나우딩요는 사실은 이 눈빛, 부드러운 이 시선 처리로만으로도 상대방을 이렇게 제끼는, 페인팅 또는 페이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끼는 이런 기술적인 게 다 부드럽기 때문에, 움직임이 부드럽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은 단순하게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임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움직임 속에서도 관절의 유연함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좋은 프로그램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라고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앞에서 드린 이러한 기준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고찰하셔야 되고, 고찰하실 때는 이런 관절의 유연성, 그 다음에 선수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함께 고려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내 고객인 이 선수의 종목에 따라서 종목에서 필요한 그런 움직임을 잘 고려해서 자꾸 생각하고 고찰하다 보면 좋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고찰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허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소도구를 이용해서, 운동 도구를 이용해서 유연성 프로그램을 조금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학생 두 분이 찾아오셨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실제 우리 선수가 스쿼시 선수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전주에 일반인 조기 축구를 많이 하시는 일반인한테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뻣뻣하고 허리 통증도 있으시고 했던 이 프로그램을 그 분한테 이 허들을 이용한 유연성 프로그램을 적용해 드렸더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하고 나서 평상시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했고, 움직임도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지치는 것도 훨씬 더 적었다고, 에너지 소모도 적어서 굉장히 좀 좋았다, 또 다시 한번 빨리 오고 싶다고 하는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효과적이고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백머슬, 뒤쪽에 있는 근육들과 이 고관절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보면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육상, 뭐 축구는 말할 것도 없고, 배구도, 농구도, 방향전환, 그 다음에 움츠렸다 한 번에 팍 익스텐션 하면서 점프, 고강도의 점프를 폭발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들, 모든 것들 보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포츠에서 고관절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는 종목은 없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고안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백머슬들을 조금 부드럽게 공통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신경과학적인, 우리가 신경학적 관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상호 억제 또는 반대 억제라고 하는 이러한 리시프로컬 이니비션을 이용해서 햄스트링의 유연성을 제가 조금 만드는 테크닉을 한번 기술을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오토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조절, 자가 조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적절한 자극을 줬을 때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보통 우리가 좀 이런 불안한 관절들은 내가 좀 많이 쓰는 익숙한 근육들만 많이 좀 쓰게 되는데, 여기서 적절하고 좀 골고루 주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굉장히 하나의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죠. 변경된 상호 어깨처럼 협력근이 우세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둔근 자체만 또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 변경된 상호 억제로 조금 뭔가 움직임이 좀 제한되어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을 적절한 자극, 조금 노멀한 자극들을 줬을 때 오토 레귤레이션, 자가 조절의 능력에 의해서 조금 편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한번 분류해서 제가 조금 프로그램 실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제가 뭐를 이용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반대 억제 또는 상호 억제를 이용해서 햄스트링의 유연성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테크닉을 조금 한번 자주 저는 쓰고 있는데, 한번 그 동작을 볼게요. 자, 어때요? 오케이. 자, 무릎은 풀 익스텐션 한 상태에서 굉장히 내가 플렉션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기랑근, 반대편에 있는 기랑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호 억제, 반대 억제 개념에서 주둔근이 힘을 쓸 때 반대편에 있는 기랑근은 이완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 허들 동작을 할 때 힙관절을 플렉션, 최대로 빠르게 편하게 플렉션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는 기랑근, 햄스트링들은 이완될 수밖에 없겠죠. 억제가 돼서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게 조금 아킬레스, 우리가 탄력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데 텐사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아킬레스의 리듬감 또는 탄력을 만들어주는, 이게 우리
다음 우리가 민첩성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을 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 유연성을 처방하려고 하는 그쪽 사이트 그쪽의 하지마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는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이쪽 고관절을 봤지만 지금은 이 뒤쪽에 자, 우리가 반대편 바라보겠습니다. 가볍게 발목을 앵클을 팡팡팡팡 탄력을 주면서 근육을 확 쓴 게 아니라 발목은 고정되어 있어서 아킬레스 쪽만 자극을 하면서 텐사일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탄력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다룰 수 있으면 수업 시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옆에서 본 거였고 앞쪽에서 봤을 때 자, 어때요? 지금 고관절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고관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렉션이 되겠죠. 자, 허들이 쓰러지면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자가 억제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반대 억제에 의해서 확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게 되면 실제 이러고 하고 나서 우리가 유연성을 테스트해보면 훨씬 더 부드러워진 조금 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좀 이완된 스트레칭된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니 조인트를 쫙 플렉션 했을 때, 니 조인트를 풀 익스텐션 쫙 폈을 때, 오늘도 새벽이라 좀 말이 꼬이긴 하는데, 풀 익스텐션 됐을 때는 햄스트링을 최대한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번에는 무릎 관절을 풀 익스텐션이 아니라 좀 가볍게 플렉션하고, 오히려 힙 관절을 최대한 플렉션 시켜서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들을 최대한 이완시켜주는 자 앞쪽에서는 무릎을 쫙 펴서 했기 때문에 그 엉덩이 관절보다는 햄스트링을 좀 이완시키기 위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릎을 쫙 폈고 다음 보실 동영상은 무릎 관절은 조금 편하게 구부렸습니다. 대신 고관절을 더 많이 플렉션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고관절 플렉션의 반대는 고관절의 익스텐션을 담당하는 엉덩이 근육들을 조금 더 이완시켜주는 테크닉입니다. 기술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는 무릎을 풀 익스텐션 했지만 지금은 플렉션 했죠. 그래서 고관절 자체는 훨씬 더 많이 플렉션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엉덩이 근육이 오히려 스트레칭이 되겠죠.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트레칭하기 위한 동작. 저 측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 얘 또한 반대편 다리는 이제 발목 특히나 앵클에 또는 아킬레스의 텐사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탄력 트레이닝 탄력을 확보해주기 위한 스피드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는 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벼운 리듬 트레이닝 가벼운 탄력 트레이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다른 부위는 거의 쓰지 않고 딱 고관절만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트렁크나 이러한 몸통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고정되어 있고 딱 이제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 관절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무릎 관절에 그 플렉션을 할 거냐 익스텐션을 할 거냐 힙 관절만 우리가 플렉션 할 거냐 익스텐션 할 거에 따라서 내가 주고자 하는 좀 늘리고자 하는 우리가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유연성을 좀 더 만들어내고자 하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햄스트링이나 또 엉덩이 관절을 훨씬 더 엉덩이 근육들을 이완시켜 줄 수 있고 단순하게 늘려주는 우리가 근육의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동반한 움직임을 고려한 유연성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첫 번째 원리를 이용했던 게 신경학적 원리를 이용했던 게 반대 억제죠. 상호 억제 또는 반대 억제라고 하는 리시프로컬 이니비션. 주둔근을 우리가 활성화시켰을 때 반대에 있는 기량근은 이완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무릎 관절 또는 힙 관절을 플렉션 시켜서 햄스트링 또는 엉덩이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켜주는 첫 번째 원리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자, 두 번째는 제가 뭘 한다고 했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번째는 오토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자, 보통 우리가 불안한 관절 또는 평범한 이 관절에서
내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근육들만 좀 많이 활성화되려고 하는 이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뭐 페이징 머슬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내가 익숙해지려고 하는 건 좀 슬랙이라고 하는, 슬랙이 맞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페이징 머슬이라고 해서 조금 내가 수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근육들은 자꾸 수축만 하려고 하고, 그다음 자꾸 늘어나려고 하는 근육들은 자꾸 늘어나려고만 하는 이런 근육의 성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갑 거근 같은 건 자꾸 단축만, 수축만 하려고 하고, 능형근, 롬보이드 머슬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나려고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은 자꾸 좀 수축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 이게 뭐였다? 변경된 상호 억제, 골고루 힘을 좀 잘 쓰는 게 아니라 한쪽 내가 익숙한 근육만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것들이 관절에서 발생하는데, 적절한 자극, 우리가 조금 노멀한, 옵티멀한 이 적절한 자극을 고강도가 아니라 가볍게 줬을 때, 그 가벼운 움직임에서 그 근육 주변에 있는 모든 리셉터들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한번 리셉터가 자극이 되는 건 인풋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인풋이 들어가면서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다 신경과학 원리, 움직임 조절 이럴 때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처방하게 되면 훨씬 더 고차원적인,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이거 태권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태권도 도장에서 하는 그냥 쫙 근육 늘려주고 하는 것들, 아프다고 해서 죽으려고 해서 머슬 스파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늘려주면 근육만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육 많이 늘려서 뭐 늘어났다 알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육 다 파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때로 그렇게 꽉 늘려주면 막 쩔뚝거리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힘줄이나 이런 게 다 파열된 겁니다. 근데 뭐 굉장히 잘했다고 또 관장님들은, 사범님들은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또 낮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조금 무식하고 없어 보이는 이러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 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신경과학 원리와 움직임 조절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는, 고차원적으로, 눌려주는 건 이거 다 눌러줄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뭐 저는 숫자만 세겠습니다. 멋있게 숫자만 세는 게 멋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는 멋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막 무식하게 눌러주는 것보다는 조금 옆에서 멋있게, 멋있는 목소리로 숫자를 세져가면서 움직임을 통해서 유연성을, 이야 멋있지 않나요? 움직임을 통해서 운동을 했는데 유연성이 된다. 이 운동을 하면 힘들고 뻐근하고 좀 뻑뻑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벼운 적절한 옵티멀한 자극,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자극을 줬더니 훨씬 더 부드러워지더라. 그래서 이런 오토 레귤레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뭘 했는지, 아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주동근 확 수축해서 최대 수축을 해서 뒤쪽에 있는 기량근을 확 풀어줄 수 있게끔, 신경이 확 풀릴 수 있게끔 한 거였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 조금 가벼운 단계로 그냥 적절한 움직임만 준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아까는 굉장히 빠르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자, 가볍게 해서 힙 주변에 있는, 이렇게 돌릴 때 어때요? 그냥 힙 관절의 플렉션 근육, 플렉소 한국말로 뭐죠? 굴곡근, 힙 굴곡근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내전근, 뇌회전근들, 바깥으로 돌릴 땐 바깥쪽에 있는 외전근, 외회전근들이 동시에, 그래서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동시에 이렇게 자극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서컴되면서 돌아가면서 동시에 모든 근육이 아까는 플렉션 이것만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가볍게 회전하면서 고관절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한테 다시 한번 적절한 인풋을,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적절한 인풋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아웃풋을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이런 테크닉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신경과학 원리, 움직임 조절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동작을 통해서 힙관절, 또는 이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햄스트링도 늘어나겠죠. 엉덩이 근육도 지금 익스텐션 늘어나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또 힙 관절의 가벼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유연성을 만들어내고, 네. 힙 관절 그 익스텐션뿐만 아니라 가벼운 유연성을 만들어내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거를 해서 조기 축구에 분 회원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좀 다양한 움직임, 끝나고 나서도 조금 훨씬 덜 지쳐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던 것처럼, 힙 관절의 움직임을 고려한, 그 다음에 오토 레귤레이션 효과를 고려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익숙한 근육만 자꾸 걔만 쓰다 보면 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을 가볍게 사용한다, 좀 부드럽게 사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동작도 부드러워지지만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도 좀 빠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셈, 우리가 플렉션만, 힙관절을 플렉션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자, 안쪽에서 바깥쪽에 돌리고 바깥쪽에서 안쪽 돌리고 이런 식으로 찾고 해서 힙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자극을 주고 인풋을 만들어내서 아웃풋까지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나토미컬 트레이닝을 봐서 우리가 유현진 선수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선수들은 그 위에 관절 또는 아래 관절, 허리 아픈 분들도 위에 관절, 아래 관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역시나 무릎 아프신 분들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은 뭐가 타이트해질 수 있다? 고관절, 중간에 있는 고관절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걔가 무릎 통증이나, 왜냐면 이제 무릎에 관련된 근육들은 다 힙관절에 연결이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허리 아프신 분들도 그 이제 이렉터 머슬이나 이런 것들 다 어디랑 연관이 있다? 힙관절이랑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네 때문에 오히려 보상 패턴에 의해서, 잘못된 보상 패턴에서 허리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고, 무릎과 관련된 근육들이 긴장 또는 제대로 작동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런 처방을 내렸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단순하게 우리가 확 늘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 꽉 늘려주게 하면, 우리가 하고 났을 때 선생님 아파요 하는데, 이런 것들 하고 났을 때는 선생님 부드러워요,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을, 다른 데는 늘려주기만 하는데, 우리가 태권도장 가면 억지 늘려주기만 하는데, 그거는 신경과학적으로 오히려 더 단축을, 다 늘어났기 때문에 머슬 스파인들을 자극시켜놨기 때문에 더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범한, 부드러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러한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관절을 안정성을 주고 훨씬 더 안정성이 생겼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하면, 고객들이, 우리 선수들이 훨씬 더 저를 신뢰해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셨나요? 자, 잘 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제 확인만 또 이렇게 30분 가까이 되네요. 그래도 오늘은 최대한 금방 끝낼 겁니다. 또 코어는 상대적으로 다른 주차 수업 키워드들에 비해서 조금 심플한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코어 훈련입니다. 우리가 코어 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할 것인데, 이때도 우리가 구조적인 관점, 신경학적 관점, 우리는 또 신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신경과학을 배운 고차원적인 학생분들, 미래의 훌륭한 트레이너들이기 때문에 조금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단순하게 평범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코어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몸의 중심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몸의 중심, 가운데 근육들이 뭉쳐있으니까 당연히 중심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코어 훈련 프로그램은 어때요? 이러한 것들, 브릿지, 그다음 크런치, 플랭크,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단순하죠.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몸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신경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고차원적인 학생들, 고차원적인 트레이너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경학적 관점에서는 동적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코어 훈련 프로그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1차적인 단순한 관점,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몸의 중심이라고 표현한 게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고차원적인, 한 단계 높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트레이너가 될 거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관점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동적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코어 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적 안정성을 고려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러한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밸런스, 그 다음 주에는 민첩성, 그 다음 주에는 심폐호흡,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는 기말고사를 보겠네요. 이런 것들도 다
단순한 관점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신경학적 관점으로 또 같이 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단순하게 먼저 볼게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조적인 관점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코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코어 근육들 4가지 정도가 있겠죠. 얘네들을 조금 단순하게 근력 강화하는 복근 운동만 하게 되는, 이건 코어가 아니라 복근 운동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근력에만 강화 운동하는 동작이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좀 정적 상하, 단순한 패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육의 힘은 좋지만 우리가 운동선수들한테 필요한 동적 상황에서, 움직임이 다양한 이 운동선수들한테 이러한 동적인 움직임에서도 이런 것들 활성화가 되는데, 신경과학적인 내가 익숙한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고 익숙한 자극에서 활성화만 되는 것들만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 동적 상황에서는 이 코어 근육들의 활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이 좀 정적으로 하는 이 플랭크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또라식, 립이죠. 이 립 주변에 있는, 갈비뼈 주변에 있는 작은 이러한 인터코스탈 머슬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또한 흔히는 우리가 고기 먹을 땐 갈비살이라고 하죠. 사람한테 갈비살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 인터코스탈 머슬들이 정적으로만 훈련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또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그렇게만 좀 익숙해지면 얘네들이 뻣뻣해져요. 자, 흉추의 움직임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비뼈가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얘네들이 최대한 다양한 움직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단순한 패턴에서만, 단순한 움직임에서만 근력을 강화시켜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뻣뻣해지려고 합니다. 뻣뻣해지게 되면 흉추의 가동성을 떨어뜨리게 돼요. 흉추의 가동성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자, 흉추의 가동성을 제한하기도 하면 이게 허리 통증, 또는 허리, 얘네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 따라서 긴장될 수밖에 없고, 걔네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흉추의 가동성은 우리가 어깨의 제한, 어깨에 뭔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허리 안 아프려고 플랭크나 단순한 복근 운동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좋아지는 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역치점, 통증 역치점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5 정도의 자극을 우리가 조금 5 정도의 자극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면 조금 그래도 힘이 생겼으니 약 7 정도에서 자극이 생기는 이런 역치점이 좋아지는 거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피로도가 더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3만 돼도, 옛날엔 5가 통증이었지만 5 정도에서의 통증이 유발됐지만, 자극에서 저항해서 로딩해서 통증이 유발됐지만 좀 처음에 운동하면 운동에서 좀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7 정도의 자극을 받아야지만 통증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좋아진 게 아니라 통증 역치점만 올라간 거지, 나중엔 피로도가 오히려 누적이 돼서 3 정도의 자극, 저항, 로딩, 스트레스만 받아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격이, 아직도 제가 저희 센터에 오시는 회원님들을 보시면 다른 타 센터에서 이러한 가벼운 운동들을 이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통증이 커져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러한 인터코스탈 머슬들이나 우리가 립이나 이런 데에 오히려 단순한 패턴의 움직임이 근육을 경직시키게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움직임을 제한시켜서 오히려 다시 더 아파지는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거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더 아프게 만드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경직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복근 운동은 어때요? 접니다,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 30대 후반의 아저씨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걸로 조금. 우리 20대 또는 또 젊은 선수들, 이렇게 90도 못 올라오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래서 90도가 어렵다고 하면 이 가슴 높이 또는 이 어깨 높이까지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다음 동작은 제가 V시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찍었는데 지금 동영상은 뺐습니다. 굉장히 저 복근 운동 잘합니다, 여러분들. 네, 30대 후반의 아저씨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선수들보다 잘합니다. 왜냐면 나는 네, 신경과학을 알고 그걸 적용해서 시범을 많이 보이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근 운동을 시키는데 복근 운동을 못하는 시범을 못 보이는 트레이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플랭크 동작.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이 근육은 자꾸 수축 이완을 좋아하는데 그런 자극이 평범한 건데 단축성을 운동을 시키죠. 인터코스탈 문드 갈비뼈 주변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경직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계속 이렇게 멈춰 있는. 네. 자, 이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혹시 과제 냈는데 또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처방 내리시면 제가 또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단순한 1차원적인 구조적인 관점에서 훈련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좀 더 어드밴스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우리가 처방을 내린다고 하면, 자, 여러분들 혹시 횡격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횡격막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어 근육의 지붕이라고 하는 이 횡격막 트레이닝,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그래도 최근에는 또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직도 여전히 횡격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코어 트레이닝을 시키는 곳이 있는데, 이 횡격막은 코어의 지붕, 이 원통형 모형이죠. 밑에 받치고 있는 이 펠빅 플로어 머슬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런 복행근, 횡복근 이런 녀석들, 뒤쪽에 있는 멀티피더스 다혈근 근육들, 가장 마지막에 이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이 횡격막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뚜껑을 열어놓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이제 복부 내압이나 이러한 또 개념도 있는데, 복부 내압이라고 해서 허리의 안정성, 몸통의 안정성을 뚜껑이 열려 있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브리딩, 그 호흡과 관련돼서 호흡 근육들도 조사해 보면, 또 호흡 근육을 조사해 보면 또 이 다양한 이 움직임 패턴들, 근육의 위쪽으로 우리가 어깨 위쪽으로만 좀 하려고 하는지, 좀 아래쪽으로 평범한 코어 방향으로 심히 수축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고차원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횡격막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는 이러한 근육들이 조금 더 자세 조절, 얘가 상체의 자세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횡격막이. 얘네들은 또 동적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정적인 상황에서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동적인 상황에서, 동적인 움직임에서 안정성을 기여하는 코어 근육의 지붕 역할, 핵심적인 그동안 우리 전통적인 방법, 평범한 트레이닝에서는 이게 이걸 고려하지 않고 코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움직임은 거의 대부분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상황에서 코어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쉽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선수들의 다양한 움직임 시에 우리 몸의 무게추 역할을 하는, 중심 역할 또는 안정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핵심적으로 뭘 만들어낸다? 동적 안정성, 그리고 움직임에서의 안정화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뭘 한다고 했죠? 몸의 중심,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좀 더 고급스러운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동적 안정성, 그 다음에 움직임의 안정화라는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고려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동적 안정성을 만들어내면, 동적 안정성은 가속성을 만들어내는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안한 상황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요? 유현진 선수 예를 들었을 때 하지가 불안하다고 하면 윗관절에서의 이런 가속성은 곧 파워와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러한 파워가 스피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낼 수 있죠. 자, 파워와 스피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가속성이 필요하고, 이 가속성은
안정성, 여러분들 달리는 버스 위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던질 수 있나요? 굉장히 안전한 상황에서 파워 스피드를 낼 수 있겠죠.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뭘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상황에서 수축할 수밖에 없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상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몸통에서의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가속성을 만들어내고 가속성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스피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스피드를 만들어내고 얘의 스피드는 파워와 퍼포먼스적으로 파워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신경학적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얘는 가속성, 선수들한테는 이 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스포츠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뭐든지 스피드가 떨어지면 뭐든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이런 안정성, 특히나 동적 움직임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본이, 그러한 안정성의 기본이 가속성을 만들어내고, 가속성은 파워와 스피드를 내는 그런 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하면 부상 예방. 여러분들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코어 하면 뭐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왜 부상 예방을 하는지 고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움직임 속에서도 얘네가 이런 것들 잘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한 것들을 예방해주고, 훨씬 더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몸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적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조금 낮은 단계 평범한 트레이너들은 코어 운동 많이 하면 몸의 중심이 좋아져서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은 저는 지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신경과학을 이용한 이러한 것들, 움직임 조절을 이용한 이러한 표현들, 또 처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선수들한테는 동적 안정성이 굉장히, 동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러한 동적 움직임, 다양한 움직임 상에서 우리 몸의 무게추 역할을 하는, 즉 동적 안정성, 움직임의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이 코어들은, 이러한 코어의 안정화는 가속성을 만들어내는 기본이고, 이러한 가속성은 파워와 스피드, 퍼포먼스적으로 파워와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우리가 튼튼해졌으면 부상 예방이 아니라, 움직임 상황에서도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우리 몸들을 잡아주고 컨트롤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부상 예방, 불안해서 부상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 패턴을 만들어서 경직되고 이런 것들 막 과도하게 힘들어하고 이래서 부상이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동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러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훈련 프로그램을 짜는지를 알려드리면, 자, 짐볼을 이용해서 어때요? 움직이면서 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어깨 관절도 굉장히 안정성 운동이 되겠죠. 자, 아까는 플렉션 했지만 지금은 무릎 관절을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자, 저도 사실은 이거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선수를 더 잘해요. 자, 어깨 쪽도 힘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코어 근육 장난 아니겠죠. 자, 수영 선수들한테 이런 동작을 시키기도 해요. 자, 수영 선수한테 발차기를 하는데, 코어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코어에서 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차기를 하면, 코어가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차기를 하면, 자, 발만 막 허공에서 발차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힘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코어에서도 힘을 뒷받침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차기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러한 진보,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하다고 보면, 자, 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잖아요. 이 불안한 자극만, 환경만 만들어줘도 사실은 코어 근육이 살짝 액티베이션 됩니다. 코어 근육이 살짝 활성화가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불안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훨씬 더 코어 근육이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무릎 관절을 구부려서 살짝만 했지만, 두 번째는 훨씬 더 그쵸, 좀 더 힘을, 코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불안하겠죠. 불안해서 코어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얘는 동시에 어깨의 안정성 운동도 되겠죠. 코어 훈련, 어깨의 코어. 그 다음에 수영 선수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시켰을 때
코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영 발차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힘,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움직임이 나오고 좀 더 퀄리티가 높은 힘을 발생합니다. 자, 발의 근육만 막 차는 거가 더 좋은 에너지를 낼까요? 코어에서부터 뭔가 좀 에너지가 모아진 상태에서 훨씬 더 조금 좀 퀄리티가 높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것들이. 자, 그럼 이거 올릴까 말까 하다가, 자, 코어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이번엔 그 룸바의 로테이션, 허리의 로테이션, 그 다음에 또라시, 그 흉추까지 로테이션을 만들어내고 그 로테이션 속에서 어깨 관절은 안전하게 버텨주는 이런 것들. 자, 다시 한번. 저희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랜만에 해서 제가 급하게 동영상을 촬영하느냐고 조금 불안해 보이죠.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불안한 걸 버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코어 근육들, 어깨 코어도 마찬가지고 이 몸 중심에 있는 동적 안정성. 자, 동적 안정성을 구해야 됩니다. 얘도 동적인 상황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겠죠. 얘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 되겠죠. 쭉 힘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 놓고 수축 이완 이런 것들 반복하겠죠. 동적인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움직임을 우리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는 그냥 우리가 코어 근육의 플렉션 익스텐션만 했다고 하면 지금은 로테이션까지 첨부해서 좀 요 녀석은 잘 조금 못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해서. 근데 이 또한 선수들도 아예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단순한 근력 운동만 했던 선수들은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30대 후반의 아저씨지만 또 나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찾고 정적인 상황에서 단순하게만 훈련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불안정성을 만들어내서 불안정성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액티베이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방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순한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신경학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원리를 알고 하면 훨씬 더 응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좀 우리가 단순하게는 저렇게 진보로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코어 스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가 장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Hi, I'm Gunnar Peterson. I'm a personal trainer here in Beverly Hills, California. I've been lucky enough to work with top athletes, top actors, and top moms and dads. This revolutionary and innovative fitness product was brought to me by NHL strength and conditioning coach Mike Kadar and engineer Craig Cook, the founders and developers of CoreStix. CoreStix is a perfect 코어스틱은 굉장히 퍼펙트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 상체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자체만 해도 사실은 코어 액티베이션, 아까처럼 정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움직이면서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모든 스포츠 동작에서 다 되면 지금 자극받는 거 보이셨나요? 순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서도 이런 게 활성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체 움직임을 할 때 사실은 코어 근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보시면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조금 더 단순하게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양한 각도,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도 스쿼트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코어를 좀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자, 얘를 딱 잡는 것 자체만 해도 코어가 힘이 들어갑니다. 그냥 어깨 운동만이 아니라 코어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런지를 할 때 회전을 살짝 준다거나 코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정적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도를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There are three main ways to increase resistance: by changing hand position, by changing foot position, or by increasing the resistance level of the rod. 바이 체인지에서 우리가 풋 포지션을 좀 다양하게 해서 어떤 포지션을 상체 포지션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쿼트 할 때는 그냥 스쿼트 하는 것보다 이러한 코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살짝 이렇게만 해도 카메라 때문에 살짝 이렇게만 해도 코어가 자극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해도 아까처럼 이렇게 회전을 주는 것만 해도 코어가 좀 더 공적인 상황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집중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장비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러한 장비가 없어도 원리를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세라밴드를 벽에다 걸고 움직이면서 세라밴드를 우리가 런지나 이런 걸 할 때도 살짝 움직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저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 약간의 우리가 런지나 스쿼트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선수들한테 가벼운 우리가 이런 그 볼 있잖아. 소프트한 볼을 이용해서 트레이너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야, 내가 누를 테니까 너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자. 자, 우리가 런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포인트에서 좀 더 이렇게 만들어내자. 코어에 힘을 줘보자.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원리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정적인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까 조그맣게 뭘 따라했다? 요 동영상을 따라한 건데 실제 잘하는 선수도 이렇게까지만 합니다. 근데 못하는 선수도 아예 못하지만 저는 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4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와우! 이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 이 친구들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친구들이겠죠?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낸 친구겠죠? Because it's hard and it's a total body workout. It targets all areas of my body, big muscles, small muscles, things that 자, 뒷머스를 우리가 타겟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 뒷머스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의 타겟은 뒷머스를 자극하기 위한. 뒷머스는 뭐다? 제가 글로벌 겉에 있는 큰 근육들은 그 힘을 내는 근육이지만 뒷머슬들은 자세를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자세를 유지해주는 굉장히 안정근들이라고 스테빌리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자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코어가 활성화가 되겠죠. 동적 상황에서도 자 어때요? 훨씬 더 멋있죠? 자 개빈입니다. 이분 한국에 오셔서 또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이분한테도 수업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What we do in this country is in 표정 every 멋있죠? sport 전문가의 is our kids 카리스마. are just thrown in the sport and then they just got to figure it out. It's not too hard to figure out. If you 한쪽 give your child 근데 an advantage, 중심은 if you can teach them 코어가 all those 중심이죠. things 이 before they 수축하는 거 play the 보이시나요? sport. The ball work 이제 막 program 다양하게 is very 양쪽 good 다 for that 상체를 because 많이 쓰는 it adds 선수들한테 some other 굉장히 elements to it. 중요하겠죠. By adding 무게중심, low weight to it, we're able to 움직임에서의 stretch and 무게중심, strengthen 무게추 while we're 안정추가 doing the 있는지 program. 없는지 So I can 무게추를 중심해서 ballistically 최대한 load 근육을 the 늘려줄 arms 수 or the 있는지 legs throughout 프리 a range 익스텐션 of 엔드 포인트에서 movement 힘을 or 잘 쓸 plane 수 of 있는지 movement. 안정성을 And 만들어내는지 I can muscularly balance the body very quickly that way. So it also 자, 이런 teaches 것들이 muscular 베리 speed 퀴클리하게 contraction. 우리가 빠르게 And 수축할 that's 수 the 있다. body's 안정성이 ability to 있어야 move 빠르게 something in 수축할 수 space 있는 very 기본도 quickly. 만들어내는 겁니다. And that is 우리가 always the 그게 뭐였다? defining 아까 ability of any 우리가 이런 동적 안정성은 뭘 만들어낸다? 파워 스피드. 얘기해서 설명한 퀴클리, 베리 퀴클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The other 코어 thing that's 안정성, really good for 동적 is that 안정성에서 the 이런 torso 것들 stabilization and 네. core strengthening because it 이런 challenges you in 것들도 so 다 many different ways to strengthen your core, 동적 안정성을 your 만들어내기 obliques, 위해서 불안한 상황을 your 계속 lower 만들어 놓는 abdominals, 겁니다. your entire 정적으로 spine, 편안한 so that 상태에서 you 하는 can 게 get, 아니라 improving 동적으로 your 자 이런 core 것도 할 수 strength. 있겠죠. And it 제가 했던 comes very 것들 quickly in terms 이분이 of 하니까 훨씬 더 there's no risk 멋있네요. of injury because all we're doing is laying on a ball and let the 네. plan on rolling off the thing. And you're able to dynamically 자, 저는 challenge the 계속 athlete 트위스트만 in so 했지만 many 이 different 친구는 ways. 플렉션을 And the 하면서 other thing is 트위스트. you're not going to miss any part of 제 their body. 설명이 It 좀 doesn't matter 저기네요. whether it's their legs, 그렇지. their 이거 arms, 이거 their 하려고 core 했던 strength. 거예요. 제가 All of it is going to get addressed with 굉장히 the ball work. 어깨는 in 편하고 a 코어만 dynamic 굉장히 fashion, an 코어 athletic 주변에 있는 fashion. 우리가 In terms of 바깥에 improving 측면에 있는 athletic 이런 것도 자극이 ability 될 in a 수밖에 very 없겠죠. efficient way 야, to 저보다 훨씬 address 낫고 physical 두 ability. 발도 어려운데 한 발로도 만들어냅니다. 그럼 Well, 힙 for general 주변에 fitness, 있는 it's probably 코어 the 근육들, easiest 힙 method. 주변에 있는 이런 Because again, the 근육들 그다음에 limitations of 코어 how many 안정성이 different 굉장히 exercises you 좋아지겠죠. have to try to do, how many different machines you have to do to try to get a 햄스트링, certain 햄스트링도 look to 그냥 you. 뒤쪽에 있는 이 오리진 있었으면 하는 게 아니라 So by 회전을 더 주면서 addressing the 다양하게 muscle balance, muscle symmetry of the 그렇죠. body, 이렇게 you get a 회전도 또 much 주네요. better 와. look to the overall physique. 저는 Because 언제 이런 you're 거 할게요? addressing muscle tone, muscle density, the elastic nature of the muscle complex, as opposed to just blowing it up, which to me is never the best look to it.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achieve with that. Is a very strong, tight,
core muscular structure that the arms and legs can stretch against all the time. And if you can do that, you get a very good 자, appealing 훨씬 더 physical 동적 look to 안정성이 it. 굉장하겠죠. 선수들이 이런 걸 잘하면 The bar work 퍼포먼스가 works 좋아질 for 수밖에 modeling 없겠죠, and 여러분들. being a professional 플랭크만 해서 athlete because 딱딱하게 it 만드는 doesn't 게 look like 아니라 the muscles. 이런 You 것들을 get 잘하게 되면 strength and 훨씬 더 elongate 우리가 your muscles, which you do by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stretching 좋아질 muscles with 수밖에 different 없습니다. exercises. 여러분들이 So 이거를 you build lean, long 이러한 muscle, 개념도 알고 which 있어야 helps with the 되고 long, 공부하셔야 sexy 되고 legs, which 그 다음에 helps with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the 됩니다. core, and 그렇죠? I mean, it 브릿지도 shows in your pictures. 단순하게 하는 게 You're 아니라 not gonna 동적인 get 상황에서도 훨씬 더 the 불안한 giant 상황이고 thighs 브릿지를 and the 만들어내면 huge 훨씬 더 도움이 arms. 되겠죠. So I'm still able to perform and look beautiful.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었던 정적인 그냥 이렇게 하는 플랭크, 크런치 동작, 이게 복근운동, 그냥 크런치 동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단순한 구조적인 1차원적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코어 훈련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러한 동적인 상황, 제가 했던 거는 기본 베이직 단계고, 이러한 동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를 동영상에 봤을 수는 있지만 그냥 와 멋있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움직임 조절 이론에 근거한 우리가 동적 안정성을 만들어내고 동적 안정성은 우리가 뭐를 만들어낸다? 가속. 우리가 뭐 파워 스피드, 좀 더 이 동영상 표현이라면 베르키클리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코어 근육들이 잘 버텨주고 만들어낸다고 하면 안전근들이 좀 튼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코어 무게 중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상 예방에 이거는 좀 이게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죠. 멋있죠?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몸의 중심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고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굉장히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신경학적 관점을 입각한 굉장히 고차원적인 트레이너들이기 때문에, 선수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동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꽉, 코어는 무게중심 또는 몸의 중심이 아니라 동적 안정성이라는 고차원적인 설명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적 안정성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해야 할 선수들에게 동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적 안정성은 가속성을 만들어내는 기본이고, 이러한 가속성은 파워 스피드, 베리 퀴클리한 동작들을 끌어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신경학적으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몸의 중심이 좋아서 부상 예방이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부상 예방의 다양한 움직임에서도 내가 몸의 안정성이 항상 확보되어 있어서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정성이 없으면 겉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보상 패턴으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빨리 지칠 수밖에 없고, 빨리 지치면 써야 할 근육이 또 안 쓰게 되고 그래서 부상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부상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풍부한,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입체적인 이런 설명도 되어야 되고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있어야 프로그램을 처방을 내릴 수도 있고 설명도 가능하고 이래야 좀 더 좋습니다. 자, 빨리 끝낼게요. 오늘 금방 빨리 한다고 해놓고선도 벌써 이렇게 했네요. 1시간을 채웠네요. 자, 출석 확인입니다. 내일 24시간 뒤에까지, 내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이걸 꼭 보내주시고요. 제가 일부러 앞에서 횡격막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성물령을 짧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퀴즈를 내드리려고 횡격막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 방법, 뭐 흔히는 복식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복식 호흡, 단순하게는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횡격막을 알았으니까 횡격막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횡격막 호흡과 관련된 것들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움직임, 뭐 일반인이든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뭐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런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횡격막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야구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골프 선수들한테도 상체의 퍼팅의 정확성, 그
그다음에 이 파워풀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축구 선수들한테도 방향 전환할 때 이 횡격막 호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역시나 이 퀴즈 내용만 보고 마지막 부분만 보고 또 말도 안 되게 또 과제 제출하지 마시고요. 또 저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도 대충 수업할 겁니다. 수업자를 대충 만들 거고요. 설명 대충 하고 30분만 딱 끝내버릴 겁니다. 그러한 제가 피드백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퀴즈는 횡격막의 구조와 역할을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횡격막 구조와 역할뿐만 아니라 횡격막을 좀 더 튼튼하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이 횡격막 호흡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뭐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트레이닝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조금 보시면 찾아보시고 저한테 퀴즈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점점 재밌죠. 우리가 근육만 할 때는 그냥 근력 운동만 시키지 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생각하고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재밌고 생각하고 고찰한 우리한 신경과학 원리, 움직임 조절을 이론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하면 제가 하나의 예만 들여드린 이런 것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더 좋아질까? 축구 선수들한테 좋은 물론 뭐 배구 선수들한테 농구 선수한테 좋은 것들 좀 더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다 보면 훌륭한 트레이너, 고차원적인 트레이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2명의 학생이 좀 더 찾아와서 또 스터디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원리를 알아야 스터디할 때 재밌어지지 모르고 하면 스터디하면 제가 드리는 과제밖에 숙제밖에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제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명했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신세한탄하는 트레이너가 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트레이너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좀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신경과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였구나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신경 파트 신경과학 원리와 움직임 조절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돌아가서 다시 재생을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엄수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내용 이왕이면 성의 있게 과제 제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없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안 좋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